그날 나는 알았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게 환상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어요. 이야기는 더 전으로 돌아갑니다. 우연이겠죠? 전시장에서도 공원에서도 계속 마주치다니요. 우연이라 해도 괜찮아요. 당신을 보면서 오랜만에 웃는 법을 기억했거든요. 허전함도 결국 당신의 일부예요. 그 빈자리를 혼자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부터 자주 걷고 자주 이야기했죠. 우리 나이에 이렇게 크게 웃는 거 좀 어색하지만 좋네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조용한 시계 소리만 들렸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제가 시계 소리를 조금 덜어볼게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죠. 그 한 잔이 길어질 줄은 몰랐지만요. 며칠이 몇 달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습관을 알게 됐어요. 당신은 아침을 느리게 먹고 나는 밤에 라디오를 켜요. 이 같은 노래인데도 우리는 다른 기억을 꺼내네요. 내게는 젊은 날의 실패가, 당신에게는 오랜 돌봄의 시간이 떠오르죠. 그래도 지금은 서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고민 끝에 재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망설였어요. 하지만 당신 곁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말했어요. 서운해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축하해 주더군요. 아버지 혼자 외로워하지 말아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하죠. 그 말이 참 고마웠죠. 작은 식사 자리에서 반지를 나눴고 우리는 새 출발을 했어요. 결혼 초반은 달콤했어요. 아침에 같이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죠. 당신이 줄거리 설명하는 게 제일 웃겨요. 다 틀리는데 자신감은 넘치잖아요. 틀려도 옆에서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든든했죠. 이 시장에 같이 가요. 오늘은 내가 장보기 담당. 손을 잡고 걷는 길이 이렇게 안심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조심스레 물었죠. 이 집이 꽤 크네요. 관리가 힘들지 않아요? 뭐 오래 살다 보니 익숙해졌죠. 혹시 집 명의는 당신 이름이에요? 그 질문이 나를 잠깐 멈추게 했어요.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쪽에 작은 돌이 들어온 느낌이었죠. 제가 실수했네요. 그냥 미래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들을게요. 비슷한 질문이 며칠 간격으로 되풀이 됐어요. 이 예금은 어느 은행을 주로 써요? 이사 계획은 없겠죠? 신라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났어요. 사랑은 믿음인데 믿음과 재산은 어디서 만나는 걸까 하고요. 우리 나이에는 현실 얘기도 필요해요.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자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죠. 말이라는 게 한 번 꺼내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어느 주말 아이가 들렀어요. 아버지 새 어머니랑 시장 다녀왔어요. 힘들면 말씀하시고요. 이 아이한테 고마워요. 같이 사는 게 아직 서툴러서요. 신라는 둘 사이의 거리를 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저녁상을 크게 차렸죠. 맛있다. 이런 집밥 오래 먹고 싶어요. 나도 그랬으면 했어요. 그래서 통장을 보여줬죠. 우리 생활비는 이렇게 쓰자고요. 고맙지만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신라는 그 말이 안도인지 경계인지 헷갈렸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우리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바닷가가 좋아요. 파도 소리 들으며 걷고 싶어요. 숙소를 예약하며 나는 결제창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예전과 달리 모든 비용을 내가 내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당신이 편한 방식으로 해요. 나도 기여할게요. 다만 내 통장은 사정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이 구체적 설명을 대신할 때가 있죠.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기대었죠. 어느 비 오는 날 우리는 재산에 대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우리도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때요? 혹시 일이 생기면 서로 보호가 되잖아요. 당신을 믿지만 지금 바꾸는 건 나에게 큰 결심이 필요해요. 이 결심은 결국 사랑의 크기 아닌가요? 이 사람과 서류를 같은 저울에 올리면 저울이 망가질까봐 두려워요. 난 당신이 나를 의심한다고 느껴져요. 일나는 당신이 나를 서두르게 만든다고 느껴요. 그날 밤 나는 라디오를 껐어요. 소리가 필요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북적였거든요. 다음 날 나는 내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은행 상담을 받고 변호사에게 물었죠. 상황 설명 들었습니다. 서류는 서류대로, 관계는 관계대로 보시죠. 다만 결정은 시간을 두세요. 그래서 시간을 두자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둘러 찍는 도장이 아니라 천천히 쌓는 말이었으니까요. 내가 서두른 거 맞아요. 미안해요. 나도 불안했어요. 혼자 남을까 봐요. 나도 불안해요. 그래서 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 후로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큰돈 이야기는 낮에만 하기, 감정이 올라오면 대화 멈추기, 통장은 서로 필요할 때만 보여주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돈 얘기 금지. 그날은 오롯이 산책만 해요. 이 규칙은 잠시 평화를 줬어요. 그러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죠. 만약 내가 먼저 떠난다면 당신은 혼자 괜찮겠어요? 그런 질문 말아요. 우리 둘 다 오래 버틸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는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말엔 동의해요. 다만 준비가 곧 소유의 논리가 되면 사랑은 줄어들어요. 어느 날 당신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죠. 이건 내 과거 정리예요. 빚은 없고 다만 가족 사이에 풀지 못한 결들이 있어요. 덮어둘 수도 있었지만 나는 봉투를 열었어요. 내 쪽도 보여주기로 했죠. 고마워요.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시작하자고요. 우리는 서로의 봉투를 테이블 가운데 놓았어요.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문장들이 낯설면서도 솔직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다시 잔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내가 밥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고맙죠.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저울 소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멍해 보여요? 그냥 내가 나를 지키는 일과 우리를 지키는 일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잠깐 쉬어요. 산책하면서 얘기하죠. 산책길에서 우리는 다시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이 오래 가진 않았죠. 부동산에서 편지가 왔어요.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꽤 크네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면 같이 방법을 찾아요. 그 말은 다정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어진 질문이 마음을 멈추게 했죠. 올해 안에 공동명의 전환을 다시 검토하면 어때요? 일라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오늘은 결정하지 말자고요. 예, 알겠어요. 대신 날짜를 정해요. 미루기만 하면 더 힘들어져요. 일라는 달력에 작은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마음에도 작은 점을 찍었죠. 그 점들이 나중에 선이 될지 상처가 될지는 아직 몰랐어요. 날짜를 찍은 그 달력은 자꾸 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점 하나가 커다란 그림자로 변해가는 느낌이었죠. 이 준비가 꼭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혼자일 때를 상상해 본 거예요. 하지만 나는 혼자 남을 당신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낯설고 서늘했어요. 나도 그래요. 그래도 말해야 편해져요.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종이를 펼쳤어요. 오래된 통장, 보험증서, 집문서 4본.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걸 혼자 쥐고 있었다는 걸요. 이걸 나눠주면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질까 아니면 무너질까. 그 갈림길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며칠 뒤 당신은 또 말을 꺼냈죠. 우리가 만약 법적으로도 완전히 얽히면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이 법은 안전을 주지만 동시에 족쇄도 돼요.
그 족쇄가 우리를 묶는 건지 가두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가두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불안을 덜고 싶은 거예요. 불안과 사랑은 닮았지만 다르죠. 불안은 계속 증거를 찾고 사랑은 증거 없이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대신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죠. 집값, 세금, 생활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신의 무게까지. 당신 또 멍하니 있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만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 돈은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이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요구의 서곡이었을까요?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말했어요. 너 다시 결혼했다면서? 잘 지내냐? 근데 혹시 재산은 어떻게 했어? 요즘 사건 많다더라. 친구의 질문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내가 회피하던 부분을 정확히 찌른 거였죠. 그날 집에 와서 당신을 보며 잠시 두려워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도 언젠가 그 질문에 답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인데요? 그냥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당신의 작은 말투, 눈빛, 질문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죠.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서두르지 말자. 모든 건 기록하고 확인하자. 오늘 산책 어때요? 바람이 시원해요. 좋아요. 밖에 나오면 마음이 조금 풀려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함께 걷는 게 중요해요. 집안에서는 자꾸 숫자 얘기만 하니까요. 그 말에는 공감했어요. 바람이 불 때는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달라졌어요. 달력 위에 점이 자꾸 커졌고 서류철이 눈에 밟혔고 마음속에 저울이 흔들렸죠. 우리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신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을 하려는 순간 사랑이 무너질까 봐서요. 그날 밤 당신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어요. 잠깐만요. 중요한 연락이라서요. 신라는 무심한 척했지만 화면에 비친 이름이 낯설었어요. 은혜자매.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당신은 금세 통화를 끊었어요. 야, 그냥 동호회 사람이에요. 건강 프로그램 같이 하는 분. 설명은 짧았지만 내 마음은 길게 흔들렸어요. 왜 굳이 자매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을까? 며칠 뒤 당신은 모임에 간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은 봉사 모임이 길어졌어요. 저녁은 못 같이 먹겠네요. 봉사라니 좋은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낯설고 불편한 기운이 남았죠. 마침 그날 아이가 들렀어요. 아버지, 새어머니 어디 계세요? 봉사 모임에 갔다고 했더니 아이는 잠시 멈췄어요. 봉사 모임? 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아이의 말이 내 마음속 저울을 더 기울였어요. 며칠 뒤 통장을 정리하다가 낯선 출금 내역을 봤어요.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일정하게 빠져나갔죠. 당신에게 물었어요. 요즘 자동이체 같은 거 새로 만든 게 있어요? 야, 그건 내가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한테요. 설명은 선했지만 금액이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신라는 다시 물었죠. 그럼 어디 단체예요? 굳이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너무 의심이 많아요. 그 말에 나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친구가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요즘 소문 들리던데 내 아내 동호회에서 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더라.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죠.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뒤틀렸어요. 너 다시 상처받지 마라. 황혼에 시작한 사랑이 황혼에 끝나면 너무 쓰라리다.
그날 집에 와서 나는 당신에게 물었어요. 혹시 요즘 누군가랑 자주 연락해요? 당신 지금 나를 캐묻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나는 숨기는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의심부터 해요? 당신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어요. 며칠 뒤 아이와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 집안 분위기 왜 그래요? 목소리가 무겁네요. 괜찮다고 했지만 아이는 이미 눈치챘어요. 혹시 돈 문제예요? 재혼하면 그게 제일 큰 갈등이라던데요. 아이의 말이 마음을 찔렀어요.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당신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건 내가 모은 거예요. 당신한테만 보여줄게요. 이 안에는 통장 몇 건과 현금이 있었어요. 당신은 말했죠. 나도 당신만큼 기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가족 문제 때문에 그동안 숨겼어요. 신라는 놀라면서도 안도했어요. 적어도 숨긴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됐죠? 나도 다 보여줬으니까. 의심하지 말아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어요. 왜 하필 지금 보여줬을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다퉜어요. 당신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의심하잖아요. 당신은 내가 묻는 모든 질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날 우리는 밤새 말다툼을 했어요. 당신은 사랑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신라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하지만 사랑을 지키려면 돈 얘기도 피할 수 없잖아요.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울렸죠. 오늘은 그냥 나갈게요.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신라는 잡지도 못했어요. 그날따라 그녀의 뒷모습이 유난히 멀어 보였어요. 저녁 무렵 나는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2번, 3번. 4번째야 받았어요. 지금은 얘기하기 곤란해요. 나중에 말할게요. 그 짧은 대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곤란하다는 말, 그것만큼 많은 상상을 부르는 단어도 없으니까요. 밤이 깊어 집안이 적막했을 때 문이 열렸어요. 당신은 지친 얼굴로 들어왔죠. 어디 갔다 왔어요? 모임 끝나고 그냥 친구랑 커피 한 잔 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이름은? 꼭 다 말해야 돼요. 그냥 친구예요. 신라는 그날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왜 꼭 말을 아껴요? 우리가 부부라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내가 뭘 말해도 결국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같은 동호회 사람을 만났어요. 아, 씨 남편분이시구나. 요즘 두 분 열심히 활동하시던데요. 근데 아내분은 다른 분이랑 더 자주 다니세요. 다른 분? 누구요? 은혜자매라고 두 분은 붙어 다니기로 유명해요. 그 이름. 내가 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죠. 집으로 돌아와 당신을 기다렸어요. 은혜자매 맞죠? 그 사람이랑 자주 만나는 거예요. 또 시작이네요. 그냥 친한 사이예요. 봉사활동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름을 숨겨요? 왜 내가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뭘 말해도 결국 믿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오랫동안 같이 누워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갈등은 점점 커졌어요. 작은 문제에도 화를 냈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았죠. 우리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사랑을 시작했을 때는 웃음뿐이었는데 이제는 숫자와 의심만 남았네요. 그래도 버텨야죠. 포기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하지만 버티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련일까요?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저도 눈치챘어요. 요즘 집안 공기가 달라요. 그래, 우리 사이가 좀 흔들렸구나. 아버지,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결국 남는 건 서로뿐이에요. 아이의 말이 가슴에 파고들었지만 그만큼 더 무거웠어요. 또 다른 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불안해요. 나도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더 세게 붙잡으려 했던 거예요. 신라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우리의 사랑은 이미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는 것. 신라는 결국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공동명의 전환이나 증여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잠시 멈춰 달라고 했어요. 아직은 사랑을 붙잡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속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어요. 사랑은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다면 남는 건 무엇일까? 달력 위에 점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결국 그날이 왔죠. 오늘은 얘기해야 돼요. 미루면 우리 사이가 더 나빠져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거실 테이블 위에 집문서, 사본과 통장들이 놓여 있었어요. 나는 긴 숨을 내쉬었죠. 우리 이제 공동 명의로 바꿔요. 당신이 먼저 떠나면 나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너무 불안해요.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 아이들이 상속을 받아야 하잖아요. 나랑 살면서도 결국 아이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뭔데요? 당신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빛은 간절했지만 나에겐 압박처럼 느껴졌죠. 신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집은 내 평생의 땀이에요. 그걸 쉽게 나누라는 건 나한테 너무 큰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결국 돈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신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칼처럼 우리 사이를 갈랐죠. 며칠 뒤 당신은 친척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형님, 사실 저희 집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공동명의로 바꿔두는 게 서로 편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신라는 낯선 사람에게 내 집 문제가 이야기되는 게 불편했어요. 당신은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얘기를 꺼내요? 나 혼자서는 당신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요. 그 순간 나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부부의 대화가 아니라 전선이 생긴 것 같았죠. 신라에게도 결국 얘기가 흘러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새어머니가 전화 와서 울더라고요. 공동명예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신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이는 씁쓸하게 웃었죠. 결국 돈이네요. 아버지, 사랑보다 돈이 먼저라면 이 재혼은 오래 못 가요. 신라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나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은 커졌어요. 당신은 내가 뭘 원해도 다 거절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고 모든 걸 내놨는데 모든 걸 내놨다고요? 그럼 왜 나는 최근까지 당신 통장을 몰랐을까요? 그건 내 과거 문제였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왜 공동명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다급해져요? 사랑보다 집이 먼저예요.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웃이 배를 눌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서요. 신라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얼굴은 화끈거렸어요. 갈등은 법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죠. 당신 변호사 만난 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나는 불안해서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가 손해를 볼까봐. 우리 사이가 계약서로만 유지된다면 그게 무슨 부부예요? 계약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초조한지. 그날 밤 아이가 또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만약 끝내게 되면 또 상처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끌면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이의 말은 냉정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죠. 다음 날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니면 안전이에요? 둘 다예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불안만 더 커져요. 그럼 나는요? 나도 불안해요. 내 평생의 노력이 무너질까봐. 결국 우리 둘 다 사랑보다 돈이 더 무서운 거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건 돈이었어요.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등기 우편 봉투 위에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죠. 당신 이거 뭐예요?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데. 미안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얘기가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요. 대화를 포기한 거예요. 결국 법원에 맡기자는 거예요. 대화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신라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고 재산이라는 단어가 법적 서류 위에서 커져만 갔어요. 아버지, 설마 진짜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신라도 원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됐어.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몰라서 그래. 양보라는 게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어. 라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작은 소리에도 긴장했어요. 재판 준비 과정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 내역, 집문서, 과거 금융 기록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갑게 들렸어요. 내 인생을 증거로 쪼개서 내놓으라는 말 같았죠. 나도 준비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부부였지만 이제는 상대방을 향해 칼을 쥔 증인 같았어요. 법정에 서는 날 심장은 쉴 틈 없이 뛰었어요. 판사 앞에 앉은 우리 모습은 낯설었죠. 저는 남편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늘 의심했고 결국 공동 명의조차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땀을 하루아침에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두 분, 이 재판은 사랑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감정은 내려놓고 사실만 말씀하세요. 판사의 말은 전곡을 찔렀어요. 사랑은 이미 테이블 위에 없었어요. 남은 건 돈, 집, 통장뿐이었죠. 집에 돌아오자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어요. 오늘 법정에서 본 당신 낯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그렇게 차갑게 말할 줄 몰랐어요. 차갑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우리 관계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당신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도 알게 됐어요. 두 분, 그렇게 좋아 보이더니 왜 이렇게 됐어요? 신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사정을 남들이 안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아이가 다시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이대로 끝내면 너무 허무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대화해 보세요. 이미 대화는 끝났어. 이제는 판결만 남았어. 아버지, 그럼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아이의 울먹임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결국 집은 팔기로 결정됐어요. 분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이 집 참 따뜻했는데 이제는 추억도 돈으로 나누게 됐네요. 당신은 정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이렇게 된 걸. 우리는 짐을 싸며 서로의 물건을 구분했어요. 웃으며 쌓았던 추억들이 상자 속에서 낯설게 섞였죠. 마지막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국 돈이 우리를 갈라놨어요. 나도 믿었어요. 다시 웃을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난 걸까요? 늦은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은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요. 이 집을 비운 뒤 처음 맞는 아침, 나는 낯선 방 천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버린 걸까? 사랑은 시작도 뜨거웠는데 왜 마지막은 이렇게 차가운 걸까? 그날 같이 짐 싸던 당신 얼굴이 떠올랐어요. 울지 않았죠. 대신 담담했어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된 이별 같았어요.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혼자 지내니까 어때요? 답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힘들다고 하면 더 무너질까 봐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다시 혼자가 된 게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재혼에 찬성했거든요. 아버지가 웃는 걸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어요. 아이의 바람마저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거리에서 당신을 우연히 봤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몇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느낀 건 질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멀어진 세계를 바라보는 허무함이었죠. 나를 본 순간 당신은 잠시 멈췄지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자꾸 소리가 허전했어요. 당신이 건네던 말투, 그 웃음소리, 심지어 다투던 목소리까지 그리웠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결국 추억으로만 남는다는 걸. 추억은 따뜻하지만 다시는 만져지지 않는다는 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집 매각 대금도 분할 완료되었고 통장도 정리됐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숫자로 잘려 나갔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서류 몇 장이 우리의 결혼을 끝냈어요. 아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그냥 편히 사세요. 그 말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사랑을 잃었지만 그래도 곁에 남은 건 아이였으니까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만약 조금만 더 양보했더라면,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사랑보다 불안을 크게 키워버렸어요. 불안은 끝내 사랑을 삼켰어요. 언젠가 마지막으로 당신과 통화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결국 이별을 정당화하는 인사였죠. 지금도 가끔 당신이 웃던 모습을 떠올려요. 그 웃음은 분명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어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결국 다시 혼자가 됐구나.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다르다. 예전엔 기다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다림조차 없다. 대신 배움이 남았다. 사랑은 믿음이 없으면 버티지 못한다는 것, 돈이 섞이면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것.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당신이었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부디 웃으면서 지내세요. 그 짧은 문장이 나를 또 울게 했어요. 울면서도 웃었어요. 이제는 끝났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이번엔 허전하지 않았어요. 허전함에 익숙해졌으니까요. 그게 어쩌면 새로운 평화일지도 몰라요.